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채윤의 뉴 앰버서더 함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대구를 이제 그 본사에 왔다 갔다 이렇게 진행을 한 지가 지금 채윤 사업 진행한 지가 이제 횟수로 9년째 됐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대구에서 눈을 밟았습니다. 대구는 진짜 눈이 안 오는 지역인데 어떻게 알고 제가 오늘 준방송을 진행한다고 어떻게 아셨는지 하늘에서 멋진 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쏟아진 엄청난 눈송이만큼 채윤의 멤버십이 더 확장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채윤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성공 스토리라는 타이틀을 제가 받았었지만 저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예쁜 두 아이들이죠. 그 어렸을 때 함영섭 로얄 크라운과 접니다. 부모님께서 장사를 하셨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 버렸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저희 그 부모님께서 저와 저희 동생을 외갓집에 맡겨두셨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 유치원을 갔을 때 유치원 그 소풍을 갔을 때 부모님께서 같이 오지 않으셨던 저희 둘의 사진을 선생님께서 찍어가지고 나눠주셨던 사진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정말 원피스에 그 레깅스에 또 우리 함영섭 로얄 크라운은 그 위아래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그때 엄마께서 이 옷을 사가지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입고 소풍을 갔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저희 외할머니 역시도 그 장성의 장성 중학교라고 남자 중학교 앞에서 그 장사를 하셨어요. 어떤 장사냐면 문방구하고 슈퍼하고 또 간식도 이렇게 파서 이제 팥죽도 써서 파시고 튀김도 파시고 이런 장사를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어떤 걸 꿈꿨냐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걸 꿈꿨거든요. 돈에 대한 구속이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경기도 시흥의 고모네 집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또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근데 우연찮게 2년 동안 부업을 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저희 사모님께서 몸이 아프시면서 제가 그 가게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80평짜리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는데 근데 레스토랑을 처음에 운영하다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녁에 또 그 술까지 파는 레스토프를 같이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서 장사가 잘 됐었어요. 하지만 자영업은 내가 열심히 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 나이트클럽이 형성이 되면서 저희 상권과 가까운 이 거리의 나이트클럽 상권이 딱 분리가 되면서 저는 월세도 못 내고 정말 쫄딱 망했어요. 그 25살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면서 제가 가게에서 보증금도 못 찾고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제가 쫓겨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자영업이 힘든 걸 알았고 돈 버는 것도 힘든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저는 열심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3년 동안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서 안 해봤던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도 해봤었고 야식집 배달도 해봤었고 그리고 또 공장도 가서 일을 본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경험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채윤을 만났을 때 이런 힘들었던 경험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약이 됐었습니다. 채윤을 채윤 비즈니스가 엄청난 비즈니스인 건지 비교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자영업을 끝으로 제가 빚을 다 청산을 하고 정말 남이 주는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매달 그 회사에서 월급날이 되면 그냥 통장에다 입금해주는 남이 주는 돈.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끝내고 빚을 다 갚고 나서는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 역시도 저는 제가 자영업 했던 것처럼 열심히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한 달에 2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저는
출근하라 그럴 때 출근하지 않았고 더 일찍 출근했었고, 퇴근하라 그럴 때 퇴근하지 않았고 더 늦게 제가 할 일을 다 마치고 퇴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건 250만 원의 월급에 플러스 50만 원을 주황색 월급 봉투에 현금으로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300짜리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자영업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큰 부자는 될 수 없다고. 그러면서 10년 후 당신의 미래는 그 직장을 10년 먼저 다녔던 사람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탈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저에게는 귀인이죠. 현대카드 지점장이 되신 저의 동생 함영섭, 그때는 지점장님께서 저한테 광주에 내려와서 살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영업은 시킬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냥 집에 들어와서 광주에 살다가 시집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제가 사표를 내고 현대카드에 출근을 하게 됐죠. 근데 영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거든요. 1일날, 2일날, 3일날은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23일이 됐어요. 근데 마감을 말일까지 해야 되는데 현대카드는 20점을 해야지 마감을 할 수 있는데 21일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3점, 4점이 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항상 저희 동생이신 함영섭 지점장님께서 저한테 못하고 있냐고, 애지간히 하라고, 제발 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저히 저는 2년 동안 현대카드를 하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대카드를 그만두면서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현대카드에서 2년 동안 출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했던 그 착실함 덕분에 저희 아는 지인분께서 동부화재 팀장님이셨는데 저한테 시험만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험. 그래서 저는 시키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진짜 시험 보러 가서 앉아 있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또 보험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적이 또 있었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실적이 거짐없이 출근만 잘하니까 저희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은아, 너 요즘에 어떠니?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죽겠다고. 나 너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팀장님께서 집에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험도 6개월,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2년 6개월, 현대카드 2년, 보험 6개월, 2년 6개월의 영업 생활을 하면서 영업은 너무너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현모양처를 꿈꿨습니다. 결혼을 하면 영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남편이 출근하고 퇴근할 때 밥 해주는 그냥 가정주부 해야겠다. 그냥 놀고 먹겠다는 소리였죠. 그냥 놀아야겠다라고, 현모양처가 돼야겠다라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제가 놀면 안 될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본래 결혼할 때 저한테 생활비를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결혼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쉬운 삶을 살겠다, 편안한 삶을 살겠다라고 딱 결혼을 했는데 300만 원을 주신다는 것보다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옷가게를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옷가게를 정말 하기 싫었지만 또 자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또 하라는 대로 잘하는 저이기 때문에 울면서 제가 7년 동안 장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동복 매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영업도 했다가 또 자영업을 하고 계속 이게 제 인생의 반복이었어요. 더 이상 저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영업도 못했고 직장 생활은 뭐 열심히 했지만 크게 성공할 수 없었고 영업은 더더욱더 못했고 이런 반복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그 최이은이라는, 그때는 선물인지 몰랐던 그 최이은이라는 이 귀한 이 이름이 친한 언니에 의해서 저한테 왔죠. 그러면서 최이은 안에서 제가 어떤 걸 배웠냐면 현금 흐름에 4분면이 있다라는 걸 배웠고
부자가 되기 위해선 이 왼쪽의 봉급생활 그리고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아닌 진정한 나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가가 돼야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 현금 흐름의 4분면을 딱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제 삶하고 똑같았나. 제가 채연을 만나기 전에 시간과 노동으로 돈을 버는 한계가 있는 노동소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영업도 하고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취직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계가 있는 노동소득이라는 걸 채윤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었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내가 나중에 크면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꿈도 희망도 컸었는데 막상 실생활에 딱 뛰쳐나왔을 때는 진짜 차를 비싼 거 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한 달에 그 직장인들이 300만 원 버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다는 거, 어떻게 우리들을 키우셨고 그렇게 삶을 살아 나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닥뜨려지면서 저는 계속 무기력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코끼리를 보면서 과거의 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작은 코끼리가 말뚝에 이 족쇄가 채여 있는데 힘이 약해서 말뚝을 뽑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항상 이 아기 코끼리는 나는 이렇게 매어서 사는 거야라고 학습이 돼 있었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등치가 커졌을 때 역시도 이 코끼리는 이 말뚝을 뽑을 생각조차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학습이 되어 있는 무기력이었습니다. 이 큰 코끼리가 결국 말뚝을 뽑은다 하더라도 이 코끼리는 항상 이 자리에 맴돌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탈출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삶이 정말 똑같았거든요. 벼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벼룩은 점프를 엄청 잘한대요. 60cm까지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벼룩에게 유리컵을 딱 씌웠는데 60cm까지 뛸 수 있는 벼룩이 30cm 안에 유리컵에 딱 갇혔을 때 본인의 능력만큼 점프를 하는데 계속 머리를 부딪혔대요. 그래서 이 벼룩은 30cm가 아닌 28cm 정도의 점프만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유리컵을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벼룩은요 28cm만 뛰었대요. 저희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됐던, 그래서 이 벼룩과 코끼리 같은 삶을 저는 채연을 만나기 전에 살았다는 거죠. 항상 저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거 한번 해봐. 나는 못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영어 못하거든. 나 아는 사람 없거든.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 근데 항상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연아, 너 할 수 있어. 해봐. 근데 정작 저는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맨날 무기력하게 옷가게에서 9시에 문 열고 아침 9시에 문 열고 9시에 문 닫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에 물건하러 다니면서 옷을 띠러 다니면서 항상 반복되는 삶에 지쳐있는 이 모습에 저는 이 햄스터 같은 삶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햄스터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쯤에 정말 저에게 친한 김효인 언니께서 그 OIC 화장품을 1년 전부터 저에게 전달하기 1년 전부터 OIC 화장품을 쓰고 계셨고 너무너무 예뻐지시는 걸 저는 눈으로 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름다움을 별로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남자 같은 스타일이라 보니까 효연 언니의 미모는 본래 예쁘니까 더 이뻐지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했었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에게 1년 후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너도 이뻐졌으면 좋겠어. 너도 포기하지 마. 너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언니에게 남자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효연 언니가 그치 하고 전화를 끊었고 다음날 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오죽했으면 언니가 나한테 화장품을 팔까. 오빠가, 형부가 돈을 안 주는구나.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하나 팔아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카드를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냈어요.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10개월 할부로 해달라고. 근데 5분 만에 카드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동그라미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 3일 후에 OIC 박스가 도착했고, 옷가게로 도착했고, 저는 그 화장품 박스를 뜯지 않고 옷걸이 행거 밑에 그냥 박아뒀어요. 2달 동안 쓰지 않고 그냥 먼지가 쌓였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그때는 채은이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어떤 제품인지 그때는 전 너무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친한 언니 하나 팔아준 거지 뭐 라는 그런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했었던 거죠. 근데 꾸준하게 효인 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시면서 어때? 좋지? 제가 그랬죠. 엄청 좋아. 박스도 찢지 않은 전데도 계속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있잖아, 뭐를 바르면은 눈이 좀 침침할 거야. 언니 나 괜찮아, 라식 해가지고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뮤게를 이야기했던 거였고, 영어를 막 이야기했어요. 뭐 셀 모시기가 바르면 조금 따끔거릴 거대요. 그 제가 그랬죠. 언니 부드러워. 그랬더니 언니가 너 피부가 겁나 좋구나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께서 사진을 찍어서, 얼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제품을 바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엄청 화가 나가지고, 야, 난 너를 위해서 제품을 전달한 거지 너한테 판 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언니 그냥 더 이상 나를 내버려둬 라고 했었는데, 언니가 집요하게 매일 제품을 그냥 보내달라고 했어요. 안 쓸 거면. 그래서 제가 한 번 판 거는 그냥 판 거니까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2달 동안 계속 들었던 이뮤게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그 이뮤게를 찾아서 제가 그 당시 저희 주원이가 기저귀 발진이 심했는데 그 똥꼬에다가 발라줬었어요. 기저귀 발진이 심해서 제가 안 발랐던 제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알로에가 좋다, 무슨 오일이 좋다, 무슨 연고를 발라라. 하지만 우리 주원이의 똥꼬가 좋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뮤게를 계속 효인 언니가 화상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엄청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2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좋으면 대박이다라고 해서 똥꼬에 발랐더니 이틀 만에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와 진짜 좋다라는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저희는 패키지로 구매했던 게 그 OIC 패키지가 아니고 OIC 제품 하나하나하고 그리고 아톡스 샤워기하고 조리수가 같이 패키지로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서 구매를 언니가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샤워기를 교체하고 나서 저희 신랑의 고질적인 병인 발가락 사이 무좀, 그 약국에 가서 제가 그 수미약국에 딱 가면은 그 약국 사장님께서 항상 저에게 무좀약 줄까요? 무좀연고 줄까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희는 계속 약국 가서 무좀연고를 샀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의 발가락에 그 무좀이 사라진 거예요. 간주름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하는 이야기가 샤워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제가 하면서 저희 옷가게 손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이뮤기를 발랐더니 똥꼬가 좋아졌다. 샤워기를 바꿨더니 우리 신랑 무좀이 좋아졌다. 라고 했더니 저의 이야기를 듣고 몇몇 분이 제품을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그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들어왔을 때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했던 베개입니다. 저는 아들들이 엄마잖아요. 애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식성이 좋습니다. 남편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게를 너무너무 먹고 싶어 했는데 채은에서 수당이 들어왔을 때 대게를 싸게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보통 한번 대게집에 가면은 이거는 좀 날씬한 대게는
38만 원 정도 제가 여기 결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통통한 댁에는 거의 50만 원이 넘는데 이 댁에는 3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체인에서 준 30만 원의 수당을 가지고 이 대게를 8만 원에 먹은 거랑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와, 진짜로 체인에서 내가 옷가게 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만 더 벌면 우리 애들 대게는 물론이고 뉴발란스 추리닝 세트, 아디다스 신발, 나이키 신발 사줄 수 있겠다. 좋은 학원 보낼 수 있고 책 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만 원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처음 이제 저희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한 달에 얼마의 소득을 원하시냐고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200~300만 원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벌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딱 여쭤봤더니 체인에서는 이렇게 하루에 3,000원부터 300까지 받을 수 있지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요. 골드 정도 되면 200만 원의 수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뚜렷했죠. 대게를 되게 많이 사 먹고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200만 원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질문 드리고 그리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채이은이라는 회사 저도 생소했었고 OIC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IOC라고 검색했었거든요. IOC를 검색했더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나왔습니다. 다 똑같은 경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IOC가 나와서 효연 언니한테 전화해서 이랬어요. 언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화장품인가 봐. 라고 했더니 언니가 야 너 뭐 검색했냐 그랬더니 언니 IOC라고 했더니 야 너도 똑같구나 나도 그랬다. 그래서 OIC라고 다시 말씀해 주셔가지고 OIC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200만 원 벌까.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나로 인해서 피해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제가 2년 6개월의 영업생활을 잘하진 못했지만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들을 접해봤습니다.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없지만 항상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국내 회사, 해외 글로벌 회사 대부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들. 그래서 그 회사 알아 였는데 제가 2017년도에 접했던 체이은 OIC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더 신중해졌었고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저는 그 전라도 장성에서 그 4만도 안 되는 인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다 아름아름 저희 시댁 식구들하고 다 아시는 분들이었고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는 데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회사의 회장님을 2017년도 7월 달에 이제 뵙게 됐는데 저는 이날이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던 제가 처음으로 1박 2일 세미나를 간 거예요. 샷다라 그러죠. 셔터. 옷가게에 셔터를 내린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저희 그 1박 2일 OIC 그 체험 그 1박 2일 캠프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꼬맹이에 셔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날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시누이들, 그리고 옷가게 손님들이 무슨 일이 있냐고 계속 전화가 왔었고,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친했던 친구 아버님께서 저희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그날 다시 한번 제가 그 아버님을 하늘나라로 보내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왔다고 그래서 1박 2일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그날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성공 스토리를 해주셨는데 평범한 가정주부셨고 그리고 정말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시면서 그 화장품을 전달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거절은 성공의 씨앗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 거절을 많이 받은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당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뻥튀기 과자 아줌마 이야기 저는 저희 9년째 듣고 있는데, 정말 채윤의 멋진 가치를 당당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돈은 쪽팔리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도 많은 분들이 거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절을 통해서 거절을 통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럼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캠프 때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선물을 받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였습니다. 저는 채윤을 만나기 전에는 상상이라는 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채윤을 만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저에게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면서 제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계속 생생하게 꿈꿨습니다. 그리고 임성호 교육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3월 31일 날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에 간절한 꿈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놓아두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 역시도 제가 항상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을 했었던 그 시기였는데, 제 꿈을 계속 키워나가려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18년도에 임성호 교육위원장님께서 저희 채윤의 사업 스마일 그룹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요즘에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교육위원장님을 이렇게 뵈면서 항상 저희가 지역마다 센터에도 장비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커다란 스크린과 이동식 스크린과 그리고 이 빔 프로젝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에게 항상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 제품 정보나 사업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요즘에 어떤 지역의 소비자들이 많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이쪽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이쪽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어김없이 스크린과 그리고 프로젝터를 가지고 항상 전국을 같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위원장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화하고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도움을 주신 교육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의장님도 계셨어요. 의장님께서는 정말 이건 옛날 자료잖아요. 그죠? 함지훈, 함영섭 있고 한태종 의장님 계신데, 한태종 의장님께서는 대구에서 장성까지 진짜 차 뒤에 와이셔츠 있잖아요. 와이셔츠랑 양복을 엄청 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집에 안 가시고 계속 장성에서 저희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건지 본질과 개념 그리고 보상 플랜을 계속 이해시키시려고 계속 오셔가지고 합숙을 하셨어요. 심지어 장성에 저희 옷가게 옆에 국수집 있는데 저희는 끝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면은 어떤 분들 6시면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끝나는 시간이 12시, 1시였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출출하시면은 국수 좋아하십니다. 국수. 그래서 국수를 또 맛있게 또 주문해서 같이 국수도 드시고, 그리고 진짜 밤새도록 저희에게 많은 정성을 쏟아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장비가 들어왔죠. 어떤 장비냐면, 제가 네이버 중고 카페에서 강당용 빔 프로젝트를 샀습니다. 강당용 빔 프로젝트는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 히팅 기능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주변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래서 이 중고 강당용 빔 프로젝트를 사가지고 저희도 교육위원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또 한태종 의장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계속 강의를 연습을 했고, 그리고 또 저기 옆에 벽에 드림보드가 보이시나요? 저희 역시도 계속 꿈을 키워나가고 시각화하고 된다고 계속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배웠던 것들이 항상 파트너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체윤의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더 큰 조직이 성장이 된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거의 4년 반 동안 33만 킬로를 운전을 하면서 지역을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저한테 추억이 있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위원장님 강의하신 모습 계속 뵈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나도 언젠가는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 장소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줘야겠다. 스크린도 사고, 그리고 이동식 스크린도 사고, 프로젝터도 사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딱 장비를 구비를 하고 차에 싣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때 그 완도였을 겁니다. 엄청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날이었거든요. 진짜 차가 움직일 정도로 정말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이었는데, 그때 여기는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노래방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세상에나 스크린을 깜짝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벽에다가 달력을 찢어가지고 그 하얀 부분을 그 스티커로 그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빔을 쏘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날 사업 설명을 뭐 잘 하지 못했겠잖아요. 예전이니까. 근데 하고 딱 나오면서, 차 타고 나오면서 제가 울었어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하나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했었고 부딪혀 보려고 하면서, 아, 우리 파트너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항상 교육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시스템 복제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가르치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가 본보이는 거고, 세 번째 단계는 시켜보고, 네 번째 칭찬하기. 올바로 알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체육을 시작했던 저희들은 잘 알고, 그리고 첫 번째 단계 가르치면서 정말 이 사업의 가치, 그리고 이 사업의 본질, 이 사업의 개념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 원리, 쇼더 플랜이라는 책을 제가 꾸준하게 반복해서 보면서,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 물건을 잘 팔거나 그리고 인맥이 많아야지, 말을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올바로 배우고 복제의 첫 번째 단계인 가르치는 걸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아, 이 사업이 진짜로 전달을 하여서 가르쳐주는 비즈니스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비즈니스는 판매라기보다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배워서 가르치고, 그리고 본보여주고 시켜보고 칭찬하는 복제의 비즈니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비즈니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현명한 소비자들이 더 큰 결과값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는 진짜 돈이 필요하지 않고, 점포도 없어도 되고, 또 재고도 없어도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드로도, 부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제가 예전에 그 자영업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면접이라는 걸 보면서 떨어진 경험도 있었거든요. 스펙이 좋아야지 합격이 될 수 있었고, 능력이 뛰어나야지만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하지만 체이움 비즈니스는 나이하고 학력에 상관없이 평생 직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더 저에게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이 뵀는데 그분들이 40년 동안 한 직장에서 평생을 몸바쳐서 일했지만 결국 나이가 들었을 때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거잖아요. 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저희 비즈니스는 평생 직업으로 어차피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소득, 물통소득이 아닌 시스템으로 끝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받는 커미션은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좋은 직업임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더 소름 끼치게 느껴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드리면 똑똑한 소비로 월 1억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 해봤던 경험들을 하시다 보면 정말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딱 하고 시작을 하실 때 주변에 많은 거절과 그리고 핀잔, 그리고 외면도 당하고 동기도 많이 저하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내 쉽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믿었던 친구에게 거절당하고 몇 번의 거절당해서 이 사업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을 하는 분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강력한 정말 간절한 목표만 생각했습니다. 이 함주천이라는 의미를 제가 거의 5년, 6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정말 거절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의 거절이 심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이상한 애가 들어와서 살림 말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친구들 역시도 전화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이런 환경들을 내가 이겨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제가 원했던 건 체은에서 돈 버는 거였습니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업 좋은 겁니다가 아니라 항상 사례를 만드는 리더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돈을 벌지 못했을 때 체은의 가치를 느끼고 공부하고 있을 때 하루에 4만 원, 6만 원 벌고 있을 때 그때 엄청난 거절 당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의장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었어요. 한 달에 얼마 벌고 싶냐고. 그랬을 때 제가 주저없이 주에 1,000만 원 벌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었던 친구가 저한테 미쳤네 미쳤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의장님께서는 저한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에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벌 수 있어요? 라고 질문드렸더니 더블 다이아몬드 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왜냐면 믿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항상 교육위원장님 자료에서도 강의 자료의 마지막에서도 헨리 포드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차의 왕 포드 자동차의 그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된다고 생각하든 안 된다고 생각하든 당신 말이 옳다. 왜냐면 당신이 생각한 대로 다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실버 골드일 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꿈을 꿨습니다. 나는 주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계속 그것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시스템에 합류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책을 읽게 됐고 더 열심히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핀이 올라가고 루비라는 핀에 달성이 됐을 때 하루에 15만 원, 루비라는 핀에 달성이 됐을 때 본사에 와서 이제 핀업 승급식을 했는데 그때 본사 입구에 이렇게 배너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함주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의장님은 기억력도 좋으시고 제가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응원해 주시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승급식에 오셨던 그 어떤 분들이 왜 이름을 남자처럼 바꿨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개명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애명으로 할 겁니다. 저는 함주에 1,000만 원 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함주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무대에서 저를 비웃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주천이 되겠다라고 외쳤을 때 그냥 픽하고 웃으셨던 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에게 박수 쳐주시고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분들만 이 자리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누구시냐면 회장님, 윤학원 대표님, 의장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 그래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갇혔던 제가 매일매일 긍정학원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더 긍정으로 변할 수 있고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밀크의 자기암시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지금 이 명함은 제가 자체 제자가 명함이었거든요. 이 명함 뒤에는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지만 이 앞에 표지에는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시가 써 있잖아요. 저는 이 명함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차에도 붙여놓고 저희 그 지갑에도 담고 다니고 또 집에도 막 붙여놓고.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쳐다보면 이 긍정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 생각을 못할 날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 앞만 보고 뛰다 보니까 체인에서 다이아몬드가 돼 있었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처음으로 제가 드레스를 혼자 입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창피하고 진짜 결혼식 이후로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박수 받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혼자 입는 것보다 같이 입어야겠다. 같이 입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2021년 11월 달 저는 진짜 제가 원했던 주에 1,000만 원이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열심히 꿈의 크기를 키워나갔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진다라고 배웠고 해봤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벌 수 있지만 2,000만 원 벌어야겠다 생각하면 2,000만 원 벌 수 있구나.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 역시도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주의 주수당이 더 늘어났고 그러면서 최고 직급인 로얄 크라운에 달성을 하고 저희 아이들 역시도 제가 열심히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로얄 크라운 달성됐을 때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 앞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제되더라고요. 제가 게으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게을러지고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액티브해지면 아이들 역시도 긍정적이고 액티브해지고 이렇게 저 역시도 한 가정의 엄마이고 또 한 최이은이라는 회사의 리더이기 때문에 더 이 행동과 말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제가 체이은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했던 말씀들이세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고 이상한 거 계속 할 거면 그만 살아라.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다. 너 금방 망한다고. 이상한 게 들어와서 집안 망신시킨다. 네가 될 줄 아냐. 정신 차려라. 그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제가 체연을 하기 전에 체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어머니 입에서 나왔던 이런 멘트들이 지금도 똑같을까요? 제가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어머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변화시켜드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너는 똑똑해서 될 줄 알았다. 항상 차 조심해라. 커피가 떨어졌다이. 요즘에는 슬림 한 끼를 너무 좋아하세요. 슬림 한 끼 입맛이 없으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슬림 한 끼를 이제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는 하루에 한 끼에 한 봉만 드시면 됩니다. 배고프시면 2봉 드셔도 돼요라고 했더니 그 20개 있는 거를 세상에 진짜 일주일 만에 다 드신 거예요. 피부위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요번에 명절 때 갔더니 3박스만 달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질문하신 줄 아세요? 비싸냐? 그죠? 어머니 안 비싸요. 어머니 주실 거예요라고 했더니 아니 그 비싸면 째까시 먹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챙겨드린다고 해서 챙겨드렸는데 어머님께서 변하셨던 이유는 어머님께서 스스로 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나약한 저에서 정말 당당하고 멋지게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제가 먼저 변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변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하실 땐 제일 중요한 나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 역시도 체형과 함께 성장을 한 아이들입니다. 지금 볼따구에 이게 있는 제품들이 저희 체형 제품들이고 지금 역시도 상처가 나면
이뮤계를 계속 찾고 입안에 구내염이 나잖아요. 그러면 적송과 이뮤계를 섞어서 발라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고, 그리고 아빠가 그 적송 플러스를 드시는 게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적송 지금 먹고 있거든요. 아기 때부터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 역시도 처음에는 멋진 엄마, 그러니까 그 채윤 비즈니스 오너인 앰버서더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저의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냥 옷가게 했던 그냥 주인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스키장 가서 스키도 타고 정말 엄마의 돈으로 채윤해 주는 매주 목요일의 수당으로 인해서 키워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삶이 계속 변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계속 서포트 해주는 것도 제가 채윤 덕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비즈니스도 스키를 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스키를 처음 탔던 아이들은요, 스키를 타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스키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결국은 스키를 타는 감을 잡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스키를 타다 보니 이렇게 A자로, 그리고 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멘토가 있다면 결국은 정말 멋지게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넘어졌다고 일어서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이 스키를 못 탔을 겁니다. 그러니까 채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꾸준하게 반복해서 몸에 익히면 정말 멋지게 누구나 다 채윤의 앰버서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채윤이 작년에 31주년 이제 기념을 했었는데, 11주년이었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희 회장님도 계시고 윤학원 대표님도 계십니다. 제가 2017년도 채이은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44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었고, 그중에 채이은은 63이었습니다. 63이었던 회사가 지금 어때요? 단단하게 성장하면서 21위까지 껑충 뛰어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저희 채이은은 탑10 진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멋진 회장님과 윤학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귀한 제품들을 낳아주시고 계시죠. 저는 채이은의 제품들을 그냥 런칭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 제품을 통해서 돈 버세요 보다도 이 제품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동받을 수 있는 정말 선별되고 대체 불가한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는 채이은의 비전을 더 당당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시스템이죠. 저 역시도 처음에 사업을 딱 접했을 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이 채이은을 인맥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영업도 못하는데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채이은의 강력한 성공할 수 있는 미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 역시도 차근차근 성장을 해왔거든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와, 진짜 좋은 제품, 이런 좋은 제품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변화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채이은을 접했던 분들이 시스템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이 사업의 비전을 보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분들이 또 정호영 리더님 가족분들이시죠. 저 정은서 리더님 역시 딸 잡으러 왔다가 딸이 그렇게 그 판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데 왜 우리 딸이 이상한 거 하냐라고 오셨다가 세상에 리더가 되시고 다이아몬드 되시고, 또 어머님 역시도 에메랄드 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사업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이 없었다면 과연 평범한 분들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스템 역시 임성호 교육위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단하게 성장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채이은에서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뛰어남이 아니라 정말 좋은 회사, 좋은 회장님, 그리고 대표님, 노장님,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저희 임성호 교육위원장님, 이 많은 먼저 선구자님들께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 있게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심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고, 또 더불어 저의 꿈,
있겠지만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리고 성장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시고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시고 또 나아가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신 우리 멋진 파트너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운이 좋게 앰버서더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 비즈니스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그리고 함께하는 팀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팀의 능력을 통해서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팀의 성장과 그리고 누구 하나 정말 본인의 강력한 꿈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그 꿈을 키워나간 꿈들을 이루면서 하나하나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다 준비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채이은에서 그냥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배운 대로 그리고 복제시켜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하나 앰버서더가 되지 않은 앰버서더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34년 이제 55세가 됩니다. 저는 채이은 안에서 현금 100억의 자산가가 됩니다. 항상 이 100억의 수표를 보면서 나는 무조건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꾸준하게 채이은과 함께 성장하고 있을 거니까요. 우리 사장님들 역시도 채이은의 진가를 채이은의 시스템과 함께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꿈이라도 채은이라는 도구가 함께 생생하게 꿈꾸신다면 아마도 멋진 엄마, 그리고 멋진 아내, 멋진 아빠, 그리고 멋진 딸, 아들, 그리고 멋진 리더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현재의 결과는 내 상상에서부터 온다. 그쵸?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줌을 청취하시고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 정말로 이 나약함과 싸우셔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된다를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회사입니다. 채이은은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 성공할 때까지 버티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나약함과 이겨내시고 나의 부정과 이겨내신다면 채이은에서 멋진 리더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